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스타트럭 코리아의 플래그십 장거리 운송용 트랙터인 악트록스 L 프로캐빈 시승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출시 행사에서 이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시승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트레일러와 함께 이 대형 40피트거든요. 컨테이너까지 장착이 된 풀 옵션 차량에 악트록스 프로캐빈 공도 시승을 나가볼 예정입니다. 신형 악트록스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전기차 버전과 유사하게 가져가면서도 넓은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일단 디자인은 제가 저번 시간에 자세히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짧게 훑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변경만으로 연비 효율이 3%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LED 헤드램프와 함께 전면부에는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ADAS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요거는 제가 시승을 나가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벤츠 트럭들은 사이드에서 이 차량의 스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중량 28톤에 630마력의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엠블럼이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좀 더 뒤쪽에는 외부 사물함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여기다가 세차 용품들을 많이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은 더군다나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캐빈은 6x2 차량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퀴는 총 6개, 6축이 들어가 있지만 구동축은 2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항상 이렇게 상용차를 시승할 때 아쉬웠던 게 공차 상태로 주행을 해서 너무 통통 튀는 승차감과 함께 여러분들께 실사용 후기를 못 알려드려서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일단 보통 트랙터, 트레일러 하면은 20피트와 40피트의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운송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플래그십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40피트를 가장 많이 운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길이만 따졌을 때는 약 12m 정도가 되고요. 차체 헤드와 같이 봤을 때에는 18m에서 19m 정도의 차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륜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축이 별도로 다 끼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가변축 없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공도로 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살짝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악트록스 프로캐빈 같은 경우는 다양한 ADAS와 함께 레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 보안이 상당히 좋은 트랙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레일러까지 장착이 된 총 길이가 18에서 19m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집중을 해서 운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제가 이렇게 큰 차를 운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높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적재했을 때 4.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전폭도 2.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선 하나를 꽉 채워서 주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악트록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기본 OE 타이어가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와 함께 지금 타이어 편평비가 70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사이즈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행이라든지 연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짠! 이번에는 악트록스 프로캐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가장 최고 트림인 기가 스페이스입니다. 다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캡, 그러니까 이 실내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일단 전폭은 2,500mm가 되고요. 높이는 무려 2.1m가 넘습니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크신 분들도 아주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키가 165라서 손을 뻗어도 사실 루프가 안 닿아요. 안 닿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광활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된 프로캐빈 같은 경우는 2층 침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캐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휴식의 즐거움과 편안함입니다. 전기밥솥 꽂아가지고 밥 해 먹고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자, 그럼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우렁찬 엔진음, 네, 좋습니다. 현재 지금 시트 포지션하고 다 맞춰둔 상태이고요. 안전벨트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럼 약간 후진을 했다가, 간만에 또 제가 이렇게 트레일러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미러캠이 웬만한 사각지대를 다 보완을 해줘서 그런지 약간 든든하달까요? 지금 이게 총 중량이 28톤짜리 초대형 트레일러입니다. 확실히 이게 플래그십이라서 그런 건지 엔진 클래스도 다르네요. 클래스도 다릅니다. 아무튼 이게 12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피견인차가 장착이 되어 있는 트레일러는 이러한 코너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컨트롤을 요합니다. 지금 꼬리가 거의 허리 꺾기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이야, 진짜 이게 여태까지 제가 화물이 아예 안 실려있는, 그러니까 컨테이너조차도 없는 트레일러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트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운전을 해서 그런지 무게감이 일단 다릅니다. 일단 공차 중량, 총 중량이 28톤인 것부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악트록스 프로 캐빈에는 프론트 가드 어시스트라는 에이다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 플래그십 트랙터들은 높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중량부터 해가지고 길이부터 해가지고 그냥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방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알아서 이런 장애물들을 감지한 다음에 경고를 띄워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초집중을 한 상태라 가지고 오늘 약간 언어 능력이 퇴화가 될 수도 있어요. 감안해주세요. 자,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처럼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미러캠 화면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사실 저처럼 초보 운전자들은 승용은 초보가 아닌 것이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화물차는 제가 초보 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미러캠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통해서 편안하게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와, 이게 오토홀드가 그냥 일반 승용에 들어가는 것처럼, 벤츠도 이제 승용 모델은 오토홀드를 세팅을 하려면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으면 되거든요. 근데 상용 벤츠도 똑같습니다. 다른 화물차들도 사실 요즘은 다 이제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버튼을 뭐 끄고 누르고 뭐 어쩌고 다시고 해야 되는데, 이 벤츠 트럭, 이 악트록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이 브레이크의 페달을 얼마나 누르냐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요게 됩니다. 자, 이제 난코스라고 할 수 있는 좌회전 코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상용 차량을 좋아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상용차는 시승 행사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이 차량을 살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통 시승 행사가 없어서 저도 이제 트럭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타니까 다시금 맞다, 상용차는 정차 중에는 중립이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요즘 화물차들은 웬만해선 다 이제 트랜스미션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은 수동 변속기 잘 안 뽑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신형 화물차를 뽑을 건데 수동 변속기를 뽑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대기가 엄청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본 디폴트가 자동인 거죠. 특히나 어떤 차량들은 뭐 약간 여기 레버를 올려야 되고 뭐 버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벤츠 트럭은 이렇게 칼럼식이긴 한데 또 여기 안에 레버가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각도라든지 사용성은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합니다. 출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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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최대한 붙인다. 뒤에 보고. 오, 됐다. 밟아주세요. 지금 현재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되게 거침없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또는 저속 구간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속도를 내야 되는 구간에서는 뭐랄까 약간 파워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에 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주행 질감은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악트록스 프로캐빈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송용 대형 트랙터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진짜 차에서 숙식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장거리를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주행 질감도 중요하고 승차감도 중요하고 한데, 일단 주행 질감 자체가 고급스럽고 편안해서 그런지 장거리를 가더라도 운전의 스트레스는 많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런 화물차들은 짐을 실어야 돼. 보통 공차 상태로 이러한 대형 트랙터를 운전을 하게 되면은 되게 통통 튑니다, 승차감이. 왜냐하면은 대형 트랙터들은 최소 25톤에서 막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제일 조그만 게 25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중량을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량이 없으면 어떡해요? 통통 튀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트레일러와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락합니다. 바로 옆 차선에 현재 1톤 트럭 포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포터가 저렇게 귀엽고 깜찍했나 싶습니다. 악트록스 L 프로 캐빈은 총 5가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해놨는데요. 이게 앞차와의 간격은 물론이고 가감속 조절과 함께 지금 저 핸들 놨어요. 아니 얘 이거 미친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금 화물차 있어요. 근데 악트록스 프로 캐빈은 이렇게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코너 구간 진입을 합니다. 코너 구간 지금 핸들 지금 손 놓은 상태입니다. 오, 코너인데 생각보다 근데 코너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내 차면은 나의 주행 습관이 이 차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내가 개입해야 되고 이쯤에서는 놔둬도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악트록스 프로 캐빈을 처음 타기 때문에 약간 뭔가 갈팡질팡할 때 손이 나가게 되긴 합니다. 전방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내가 가고 있는 게 지금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앞차의 시속과 함께 앞차와의 거리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선과 우측 차선에 현재 차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도 주의 경고 문구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악트록스 프로 캐빈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졸음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경고 문구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핸들 조향을 간섭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을 때 띵띵 빨간 색깔로 바뀌면서 사운드로 한번 알려줍니다. 띵, 너 이거 핸들 잡아야 돼 라고 알려줘요. 잡아, 지금 잡아야 돼. 띵, 계속 띵. 와, 이랬을 때 갑자기 비상등이 딱딱딱딱 켜지면서 정차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보통 이런 장거리를 운송을 하게 되면은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뭐 심장이 안 좋아 그랬을 때 막 심근경색 갑자기 오면은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랬을 때에는 사람이 직접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가 알아서 지능적으로 판단을 하고 정차까지 도와준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은 좀 편하다라고 느껴져요. 여기서 즉시 직접 조향하세요 라고 문구가 뜨면서 지금 이제 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전방에 차량이 막히고 있어요. 이랬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브레이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거의 승용하고 비슷한데요? 악트록스 프로 캐빈에는 브레이크 어시스턴트 기능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처럼 뭐 에이다스, 주행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도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갑자기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오토바이가 갑자기 쌩 지나가.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가 그렇죠. 그랬을 때 자전거 보행자까지 차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형 트럭들을 탈 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승용 같은 것들도 최근에 제가 에스컬레이드 IQ를 리뷰를 했었는데 걔도 승용인데 전장이 5.5m인가 그래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타면은 사각지대가 필수로 생깁니다.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어떻겠어요. 지금 길이만 지금 트레일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8에서 19m고 전폭도 2.5m에다가 높이도 4m가 넘고 엄청 큰 건데 지금 현재 이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2세대 미러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세대 그러니까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화질의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1세대를 경험을 못 해봐서 정확한 비교를 하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디테일한 화질의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간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간에 아주 깜깜한 장거리 운송을 하는 차량들은 뭐 가로등 없는데 갈 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가 뭐 도로인지 바닷가인지 뭔지 안 보일 때도 많은데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2세대 미러캠 같은 경우는 야간에서도 시인성이 좋다라는 거죠. 와, 지금 바로 옆쪽에 차가 있는데 사각지대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 존이거든요. 이게 미러캠 화면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좌측은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우측은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 아래쪽은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또 앞쪽에 물리적인 거울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프런트 쪽에서도 사각지대를 보완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요 조수석 쪽의 아래쪽에도 이 물리적인 거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아주 막히는 극악의 정체 구간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일단 엔진에서 오는 진동들이 타 상용차, 타 대형 트레일러와 비교한다면은 캐빈룸까지 유입이 되는 게 크진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보통 이 진동이라든지 소음 큰 차량들 타게 되면은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뭐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소음이 많이 유입이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확실히 최근에 만들어진 신형 트레일러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디젤 엔진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상용차 중에서는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핸들을 만들었을 때에도 승용 디젤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상용차들은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덩치만 크고 중량만 무거울 뿐이지 주행감 자체는 승용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야, 근데 이게 지금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싣고 주행을 해서 그런 건지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지금 1축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에어 서스 같은 경우는 다른 타 트레일러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디테일한 세팅들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마다의 지향성이라든지 헤리티지, 아이덴티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들은 약간 좀 하드할 수도 있고 어떤 차들은 약간 소프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타트럭 코리아의 이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렬해요. 그러니까 주행 질감도 되게 부드럽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승차감도 다른 타 브랜드의 트레일러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지향성이 고급, 프리미엄 이런 느낌의 강렬. 이거 엄지 뭐죠? 옆에 드라이버님이 갑자기 따봉을 날려주셨습니다. 와, 근데 오늘 시승 코스가 지금 도로 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햇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추울까봐 털옷까지 입었거든요. 약간 땀이 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음성인식을 통해서 차량의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음성인식을 통해서 좀 에어컨 좀 켜보려고 했는데 얘가 독일에서 제조가 되는 차량이잖아요. 승용하고 다르게 화물 벤츠 트럭은 독일 본고장 메이드 인 절머니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국어를 인식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요거는 차후에 한국어도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것도 좋다. 제가 지금 목말라가지고 방금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어떤 트럭들 보면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이 컵홀더가 운전석하고 멀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팔 한 번 뻗고 그렇게 되면 시야 한 번 어긋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악트록스는 진짜 좋은 게 그냥 바로 손 뻗는 곳에 터치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 웬만한 기능들은 운전자 집중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라는 거죠. 악트록스 L 프로캐비는
디자인이 진짜 진심입니다. 이게 눈으로만 나 예뻐서 다야가 아니라 예쁘기도 하지만 그게 기능적으로도 좋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 유려한 디자인을 통해서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실내에서 실제 주행을 할 때에도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트레일러를 단 차량을 이제 운전 면허를 딸 때를 말고 1년 전쯤에 독일에서, 그건 이제 개인 사유지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공도가 아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달고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또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운전대를 잡았던 거는 이제 운전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와, 차가 거의 한 진짜 4, 50년 된 차였고 주행거리도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딱 이제 헤드가 피견인 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 있었던 차는 진짜 그냥 달구지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향도 쉽지가 않았고 피견인 차가 잘 따라온다는 느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 차를 새 트레일러를 운행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착착 잘 따라와 줍니다. 이런 차량으로 시험을 봤더라면은 문제 없이 한 방에 탁탁 연습 없이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 차선,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악트록스 프로캐빈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앞차와의 간격이 그냥 미터로 환산을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은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까지는 이해하시죠? 근데 악트록스 L 프로캐빈 같은 경우는 차와에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5초로 세팅을 했어. 그러면 그 초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약간 이질적이다라고 하신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써봤는데 큰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가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어떤 차들은 갑자기 막 덜컹하면서 막 튀어나가듯이 막 되게 좀 정신사나운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트록스 프로캐빈은 되게 젠틀하게 출발을 해준다 라고 느껴집니다. 네, 젠틀해요 진짜 사람이. 약간 독일에서 와서 그런 건가? 그리고 이렇게 높은 큰 차를 타면은 제 기준으로 장점은 뷰가 좋아요. 뷰가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뷰 좋은 카페, 뷰 좋은 뭐 전망대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이제 높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플래그십, 스타트록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가장 큰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뭐 여기 동네가 다 보입니다. 약간 뷰 좋은 데를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승용으로 이런 길을 다니면은 지금 여기가 화물차가 되게 많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화물차에 끼어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화물차는 나한테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좀 위협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승용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부터 해가지고 전고가 낮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차량으로 가니까 답답하다라든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브레이크 잡아주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다. 아무래도 이런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은 화물을 또 파손하면 안 되거든요. 배상감을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한 세팅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과거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악트록스 신형 프로캐빈 같은 경우는 G219 신형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변속기는 아니고 약간의 로직을 튜닝을 해가지고 기어비를 좀 더 늘렸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되게 부드럽게 가주긴 하지만 또 고속으로 주행할 때에는 충분히 고RPM을 사용을 해주면서 이걸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을 과거 버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막히는 길을 뚫고 다시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행감과 승차감이 고급스럽고 안락한 차들은 저속보다는 고속에서 이 차의 진가를 조금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달까요?
특히나 지금처럼 새롭게 포장이 된 도로, 저런 데는 도로 이음새 구간이 되게 불규칙적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새로 포장된 도로 있고 또 승차감 안 좋은 차들로 저런 구간을 지나가면은 노면 상황을 너무 디테일하게 읽어줘서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피로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승차감만 본다면은 여타 고급 승용하고 비교했을 때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방금은 약간 오르막 도로를 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차 중량이 무겁고 덩치가 큰 차들은 오르막에서 힘겨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요 벤츠 트럭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상위 라인에 들어가는 엔진이 지금 탑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가 스페이스 기준인 거예요. 하위 트림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저는 최고 트림을 타고 있어서 63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진짜 출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공차, 그러니까 총 중량이 28톤인데 너무 가뿐하게 가줍니다. 그리고 뒤에 약 12m 정도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잖아요, 현재. 근데 뒤에 꼬리칸에 피견인차가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운전만 하면은 그냥 일반 트럭 탄 것 같다,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세밀한 조정들을 잘했어요. 밸런스가 잘 맞아요. 현재도 약간의 오르막길을 주행하고 있는데 요랬을 때 이 기어 단수를 정말 적절하게 분배를 해줘서 주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용차인데 드라이브 모드가 존재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코노미, 그러니까 에코 모드였었죠. 거기서 한 번 더 누르니까 이제 일반 모드, 컴포트 모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오르막길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사실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별일 난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 미스크로 차선을 살짝 밟았습니다. 차선을 살짝 밟으니까 사운드로도 알려주긴 하지만 진동으로 그 운전자가 깜짝 놀랄 만큼 알려줍니다. 보통 사운드로까지는 알려주는 차들이 많아도 진동 경고까지 포함이 되는 차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악트록스 L 프로캐비는 진동 경고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저 지금 좀 약간 깜짝 놀랐어. 이거 운전자가 좀 깜짝 놀라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진동 경고인데 굉장히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래서 오토 모드에서는 이코노미와 기본, 그리고 파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수동, 매뉴얼 모드로도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상용차들이 매뉴얼 모드로도 진입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면은 다양한 에이다스가 없는 차들은 오르막길이라든지 내리막길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오토로 가는 것보다 수동, 매뉴얼 모드로 갔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다양한 에이다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내가 막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수동으로 막 변속하고 그럴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대형 트레일러 악트록스 프로캐빈을 공도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걱정도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싣고 공도를 주행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연습장에서 주행을 했었고 해외에서도 이제 개인 사유지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량들하고 섞여서 운전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트레일러는 대형 트럭 말고요, 덤프 말고요. 특히 이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허리 꺾기라고 하죠.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곡선 구간이라든지 유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진해가지고 주차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많은 스킬을 요구합니다. 이게 일반 뭐 덤프 트럭이라든지 뭐 샤시캡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차가 알아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주행 조건에 있어서도 좀 운전자가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괜히 걱정을 했어요. 사실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미리 걱정해갖고 해결될 일도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악트록스 프로캐비는 전폭이, 그러니까 얘 좌와 우의 사이즈가 2.4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5m 언더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내 공간도 넓은 건데
국내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가장 좁은 폭이 약 2.6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딱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미러캠의 도움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약간 여유가 있어서 놀랬어요. 그래서 지레 겁먹었던 것보다는 운전이 그래도 꽤 편안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자동차 전문으로 이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대형 트레일러까지 공도로 시승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운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만 지금 즐기고 있어요. 저만 즐기는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요점, 악트록스 프로 캐빈은 실내 공간도 넓고 디자인도 예쁘지만 주행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승차감이 좋다인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대응력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40피트의 대형 이런 컨테이너를 실더라도 차량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 좋은 노면에서의 요철 감각들도 서스펜션이 잘 흡수를 시켜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브레이크 어시스트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막 갑자기 트럭커로 데뷔합니다 막 이런 영상 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홍시 트럭커로 전환하다. 그리고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차가 지형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오르막이나 내리막 구간을 알아서 이제 효율적인 연비를 보여줄 수 있는 주행을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화물차들은 유류비를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한 달에도 몇천 킬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그게 다 돈이 됩니다. 왜냐면 기름을 넣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지형 예측,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연비를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확실히 고급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화물차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자, 이렇게 차가 정말 크죠. 악트록스 프로 캐빈을 타고 공도를 거의 한 2시간 정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일단 내려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운전이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큰 차들은 사각지대도 많고 또 차량이 중량도 무겁기 때문에 주행이 원래 쉽지는 않은데, 악트록스 프로 캐빈은 다양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기능들과 함께 미러캠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사실 화물차, 상용차에서 주행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웃기기는 한데, 실제로 주행하면은 주행의 즐거움이 있는 트럭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컨테이너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조만간 트럭커로 데뷔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